예, 안녕하세요. 느린 한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볼 한자는 이 말미암을 유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 변주가 되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나름 시간이 약간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심플하고 스피드 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미암을 유자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미와 기능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딱 들어오는 글자가 이 자유라고 하는 글자일 겁니다. 자유. 우리말로 자유. 이거를 한자로 써보면 스스로 자자에 비롯할 유자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오늘 할 유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걸 한자 그대로 하면 스스로 스스로 비롯되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돕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다른 사람이 시켜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말 있죠. 우러러 나오는 우러러 나오는 거죠. 맞을까요? 우러러 나온다.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자에는 우러러 나오려고 하면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from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그렇죠. 나에게서. 그래서 여기 바로 from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글자 한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설을 말씀드려 보면 이 아랫부분이 밭전자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떤 밭이래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밭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갑골문까지 고문자를 보면 이 설은 조금 틀린 설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설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설인데 여기 보시면 갑골, 금문, 그 다음에 요거는 전서체로 요게 전서체네요. 여튼 갑골을 보시면 모양들이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한데 요 사전에서는 이거를 어떤 그릇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거기서는 이렇게 밭전자 이렇게 봤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고문자의 원형은 이거에 가깝기 때문에 밭과 관련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그릇인데, 그렇죠? 중목이니까 이 그릇이 바로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에요.
예, 그래서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 약간 구멍이 뻥뻥 뚫려 있겠죠. 예, 뻥뻥 뚫려 있어서 막 이렇게 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릇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저희 집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요 길 건너 이쪽쯤의 집이 이름이 콩나물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콩나물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의 수공업처럼 이렇게 길렀는데 거기 그 집에 이렇게 가보면 그릇이 이렇게 있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리고 여기 콩나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같은 경우도 이런 대나무 그릇이고 이 안에 뭔가 이런 콩나물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여기 보시면 물기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 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릇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어떤 기름을 짜야 되는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기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바로 비롯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어떤 주머니에다가 풀 같은 걸 막 빻아 가지고 이렇게 넣고 물을 적신 것을 이제 짜면 이렇게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비롯되어서 나오는 거죠. 비롯되다. 그래서 이 말미암을 유자의 원래 뜻은 바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롯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거죠. 말미암다. 그리고 이게 다 영어로 한다면 fro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로부터. 이 짜고 있는 이 수건으로부터 이 즙이 나오는 거죠. 즙 혹은 뭔가 기름일 수도 있겠죠. 기름 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후에 보겠지만 여기 바로 나와 있죠. 물 숫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바로 이게 기름 유자가 됩니다. 기름 유자. 그래서 이 글자랑 이 글자가 서로 약간 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오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이 만약에 기름이라고 한다면 오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행위 자체가 바로 from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또 사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을 이유라고 그랬죠. 말미암을. 그렇게 보니까 또 이 말미암을이라는 뜻이 뭔가 또 궁금해지긴 하네요. 순 우리말인 것 같은데 뭔가 이것도 어원이 있을 것 같아요. 말미암다 뭔가 나중에 찾아보고 싶네요. 그래서 말미암을 유자, 이것은 이제 비롯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proceed fr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데 프로랑 seed, 이 seed는 to go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는 여기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roceed from 이라고 하면 비롯되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앞에 갔다. 그래서 비롯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시작인 거죠. 시작. 그래서 바로 여기 오리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거는 기원이죠. 기원. 시작, 기원. 그 다음에 cause라고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유나 원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유, 원인. 그 다음에 모티브는 동기죠. 우리가 자라나게 된, 태어나게 된 동기라던가 이유나 원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말미암을 유자, 요 비롯되다라고 하는 의미에 다 포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우리가 한문,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한자, 글자 하나하나를 하는 한자인데 한자 말고 이거의 문장으로 된 거를 한문이라고 하죠. 문장으로 된 한문에서는 이 유자가 나오고 뭔가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전치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from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어떤 녹즙 같은 거를 짤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from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from이 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왜냐하면 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cause가 있으니까 이 because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오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ause와 because가 있다. 그 다음에는 follow, 뭔가 이것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죠. 따라 나오다.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은 여기 허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허용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나오게 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오게 하다. 나오게 허락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글자풀이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symbol for the idea, protrude, 그 다음에 proceed from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자의 어떤 상징적 의미는 protrude, 이것도 좀 어렵죠. pro 플러스 그 다음에 trude인데요. 이 trude는 여기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pro 플러스 trude. 이 프로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란 뜻이죠. 앞으로. 그 다음에 trude는 밀어 넣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rust.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그 관절염 치료 무슨 약이었는데 트러스트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러스트. 그래서 뭔가 밀어 넣다. 그래서 앞으로 밀어 넣다라고 하는 거죠. 밀어 넣다. 넣다. 그래서 앞으로 밀어 넣다라고 해서 이것이
뭔가 그 세게 앞으로 넣는 그런 의미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그래서 뭔가 튀어나오다 혹은 앞으로 내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튀어나오다, 뭔가 밀면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proceed from, 여기도 proceed도 되어 있는데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단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seed가 가다, 그래서 나아가다, 가다, 그 다음에 진출하다. 요즘 올림픽 나오는데 뭐 4강 진출 할 때 이 proceed가 쓰일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 또 흥미로운 것이 이제 from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from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도 from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from의 의미가 이 U자에 많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미암을 U자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수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물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기름 U자입니다. 그래서 이 U자를, 물수자 들어간 U자를 딱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넣는 바로 석유, 돌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석유가 떠올랐습니다. 석유. 그래서 석유에서 뭐 가솔린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 물수자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도 쉬워요. 여기 보면 오일 이렇게 됐죠. 기름이란 뜻이에요. 아까 여기 만약에 뭐 깨나 만약에 그런 게 들어있으면 바로 뭐 참기름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일, 기름이란 뜻이랑, 그리스는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 이렇게 만들고 이럴 때 그 오일 이렇게 칠 때 그걸 구리스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구리스. 그게 제대로 쓰면 이 그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스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윤활유예요. 윤활유. 어떤 뭐 문이나 이런 데 뻑뻑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 기름을, 윤활유를 넣으면 상당히 부드러워지겠죠. 이 문 사이에 경첩에다가 끼우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문이 약간 삐걱삐걱 거려 가지고 이 윤활유 기름을 넣었더니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소리도 안 나고. 생활의 지혜로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거는 이 원래 뜻 외에 fat, 뭐 뚱뚱하다라는 뜻도 있나봐요. 그리고 rich.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보면 뭐 기름기가 있다고 하나요? 뭐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랑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름기가 있으면 부자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름 U자였고, 다음 글자는 여기 나무 목자가 있어요. 나무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나무랑 관련이 있겠죠. 근데 발음이 U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달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딱 찾았던 게 우리 겨울에 그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그냥도 마시지만 유자차 마시잖아요. 예, 그 유자차 할 때 바로 이 유자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도 이게 유자예요. 예, 그래서 이 유자를 어떻게 쓰나 보니까 여기 이렇게 유자를 쓰고 여기 나무 목자 유자죠. 유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면 바로 유자가 됩니다. 유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 유자는 잘 몰라도 우리가 유자차는 상당히 친숙하죠. 그래서 유자차 쓸 때 이 유자가 바로 이 글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유라고 하는 그 열매가 중국에서 나는 자몽 그쪽 계통의 어떤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고 보니까 자몽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유자랑. 그래서 중국 자몽, 유자를 중국 자몽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어 단어로도 푸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뜻이 중국 자몽이란 뜻이에요. 중국 자몽, 푸멜로. 그래서 유자를 영어로 푸멜로라고 부르는구나.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앞인데 여기 덜을 붙였네요. 그런 어떤 문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과일 앞에 덜을 붙인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가 또 발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발음이 유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크게 써보면 상당히 쓰기 어렵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바로 쥐서자예요.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이 쥐서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쥐랑 관련이 있겠구나 해서 찾아보니까 쪽제비 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단어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그렇죠. 특히 기름 유자 많이 쓰고 비롯할 혹은 말미암을 유자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족제비 유자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쥐와 관련된 동물이겠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바로 뜻을 써놨습니다. 위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뭐다? 뭘까요? 쪽제비겠죠. 쪽제비란 뜻이라고 합니다. 위즐. 이런 것도 영어로 된 동화나 뭐 그런 걸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한자보다는 이 영어 단어가 더 어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요 글자인데요. 왼쪽 보시면 실이 들어있죠. 그래서 실과 관련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발음이 여기는 다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초 이렇게 발음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디오 이렇게 발음이 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명주시를 할 때 그 주자라고 합니다. 명주라고 할 때 그 주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명주 주자. 발음이 여기서는 유가 아니라 이 명주에서라고 할 때는 주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명주를 한번 찾아보니까 밝을 명자에 이 주자예요. 유자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실 부분을 쓰면 명주.
그래서 커스 실크라고 하는 게 바로 명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주다. 그 다음에 thread는 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주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명주로 된 실, thread. 그 다음에는 좀 추상적인 의미로 가는데 여기는 어떤 물건이었다면 이거는 클루는 어떤 사건 같은 것의 단서죠, 단서. 그래서 이 thread와 이 클루가 어떤 관계일까라고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사건의 단서를 찾았다라고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마리와 단서라고 하는 건 서로 통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건의 실마리, 그 다음에 사건의 단서. 그래서 보면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풀리지 않은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건 같은 건데 어떤 작은 어떤 그 단서, 작은 실마리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뒤에 어떤 DNA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작은 혈흔에서 이제 뭔가 DNA가 검출이 돼서 진범을 찾게 됐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 단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이 실마리라고 하는 느낌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추가된 의미로 글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찾아보니까 뭔가 이삭을 주워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클루랑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건을 찾을 때 이런 단서들을 이제 주워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한자는 주로 이 명주실을 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상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자는 위에 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게 집면자라고 하는데요. 다 어떤 이 글자가 들어가면 어떤 건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는 우리가 그 천자문 할 때 이렇게 쓰고 그 지부, 집주 이렇게 읽잖아요. 바로 그 글자입니다. 우주 할 때 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발음이 주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이 universe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주니까. 그리고 한자로 써보면 발음 부분 이렇게 쓰고 위에 다 집면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이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유자가 발음이 주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자 자체는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우자랑 같이 붙여서 우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universe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우주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게 time infinite란 뜻도 있대요. 그래서 그 무한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한한 시간. 그래서 이 우주는 그 엄청 크기 때문에 왜 그 빛의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빛의 그 시간만큼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몇 광년, 뭐 3억 광년 막 이런 것처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time infinite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글자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 인자가 있고요. 여기는 보니까 요 아랫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 인자 위주로 한번 본다면 descendant,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후손, s가 붙으니까 후손들, 그리고 후예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유자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posterity라고 되어 있어요. posterity. 그래서 여기 post가 왔기 때문에 우리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 있죠. 모더니즘. 이거는 그 모더니즘이 있으면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포스트가 오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한다면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osterity라고 하면 바로 어떤 그 나중의 시대, 그것을 우리가 후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후세,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posterity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descendant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시대가 다 이후의 그런 것들일 때 바로 이 한자가 쓰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전상의 의미를 보면 바로 자손 주자입니다. 자손 주자.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뭔가 from으로 해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이란 뜻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 한자 역시도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요 다음 단어는 우리가 가끔 쓰긴 합니다. 요 단어인데요. 요 단어는 여기 위에 보면 아까 본 말미암을 유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고기 육자가 아니라 이 마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모자 할 때 모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자와 관련되어 있다. 모자와 관련 이라고 이제 칼그레는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의 그 옛 원형이 되는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모자 같은 게 있고, 여기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이 모자가 아니라 눈목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게 이 부분이 모자니까 모자, 그리고 눈이 얼굴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헬멧. 헬멧을 우리 말로 투구라고 하죠. 투구. 그래서 이 자체가 헬멧을 쓴, 투구를 쓴 사람의 얼굴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바로 투구 주자. 쭉 보시면 여기까지는 다 유로 발음되다가,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주로 이제 발음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손 숫자가 들어있네요. 손 숫자, 핸드. 그래서 뭔가 손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 여러 동사가 나와 있어요. 풀, 이건 당기는 거죠. 그렇죠? 당기다. 그 다음에 요 손으로 take out, 요것은 뽑아내다 라는 거예요. 뽑아내다. 그래서 아까 다시 쭉 돌아가 보면 여기에 있는 걸 뭔가 뽑아내고 있는 거죠. 뽑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손숫자를 넣어서 사전적 의미로 뽑을 추자가 됩니다. 뽑을 추. 그 다음에 레비를 보니까 뭔가 그 세금 같은 거를 강제로 징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왜 탐관오리들이 막 그 백성들의 그 고혈을 빨아낸다 이런 것처럼 강제로 어떻게 보면 이 강제 징수라고 하는 것도 이 뽑아내는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말미암을 유자에다가 손수를 넣으면 바로 뽑을 추자가 된다. 그래서 이 어느 나라 정부건 그 고혈을 뽑아내면 안 되겠죠. 백성들이 어떤 쌀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이런 걸 세금의 형태로 뽑아내면 많이 괴롭겠죠. 그래서 이런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서 subtract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그림 중에서 쉬운 예로 그 추상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는 구상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출구자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을 바로 구상화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추상화는 여러분들 딱 떠올리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단순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도형 같은 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색깔을 칠한다던가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이 추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이런 사람 얼굴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낸 그림을 바로 이 추상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뽑을 추자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추상화라고 할 때 바로 이 subtract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추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추상적이라는 뜻이죠. subtract.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subtract, 특히 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과 이 추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추자가 들어가고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사랑, 뭐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개념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ubtract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옷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옷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딱 보니까 슬리브, 역시 소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소매 숫자.
그래서 put in the sleeve. 그 소매 속에, 옛날에는 소매가 길어서인지 뭔가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소매에 넣다 라는 뜻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숫자는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예를 들면 그 뉴스 같은데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야 영수라고 할 때 이 숫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영수하면 예, 바로 그 여기서 소가 바로 옥깃이고요. 예. 그래서 영수라고 할 때 영자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예, 바로 우두머리에서 예, 우두머리를 바로 영수라고 하죠. 그래서 영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보면, 예, 옥깃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옥깃과 소매에서 어떤 단체의 대표자나 우두머리를 영수라고 하죠. 예, 한번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명령하다 할 때 영자에다가 요 머리 두자 해서 옥깃, 그 다음에 소매 숫자 발음을 먼저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옷의 이렇게 쓰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여기 옷의자가 있기 때문에 옷과 관련되고 바로 이 유가 아니라 발음이 수가 되면서 소매가 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한자도 잘 안 쓰는데요. 예, 요 참고상 알려드리면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보면 그 동서지간에 해서,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형의 아내와 제 아내가 서로 동서지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동서 축자입니다. 예, 발음을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는 주였는데 여기서는 뽑을 추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옷소매 할 때 수였죠. 그래서 추, 수, 축, 예, 발음이 상당히 다양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wives of brothers, 형제들의 아내들, 그래서 형제의 아내끼리 부르는 호칭, 그것이 바로 동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동서 축자. 예. 하지만 이 한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자도 이 축으로 발음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보시면 술의 거자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한자를 사전상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거는 굴대 축자라고 합니다. 굴대. 예, 굴대 축자. 그래서 바퀴 한가운데 이제 구멍에 끼우는 어떤 쇠나 나무, 그것을 굴대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엑시스, 예, 엑시스 하니까 그 떠오르네요. 우리 수학 시간 때 자,
이게 Y축이죠. 많이 했었죠. 이거는 X축 할 때 우리가 지금 축이라고 발음을 했죠. 예, X축, Y축. 그래서 이게 바로 한자로 쓰면 예, U에다가 바로 바퀴에다 끼우는 거기 때문에 술에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X축, Y축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수학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한자로 이런 축대를, 굴대를 의미하는 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엑시스가 바로 예, 축이다. 예. 그 다음에 피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골대가 여기 있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딘가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플레이를 이렇게 피벗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피벗 플레이. 그게 바로 피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벗에서도 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롤러 for scrolls 라고 해서 롤러 같은 경우는 사전상으로 뭔가 굴리는, 굴림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예, 스크롤은 뭔가 두루마리 같은 뭔가 이것도 피봇이랑 비슷한 흡사한 의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예, 굴대 축자는 바로 술에 거자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이랑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 외 나라들은 연합군이라고 했잖아요. 연합국이라고 했고 이 세 나라는 자기네들이 추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축국. 예, 너무 제가 많이 써가지고 잠깐 지우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추축국이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축국. 예, 추축국.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게 이렇게 되고요. 요게 구자인데 나무목이 들어가면서 예, 발음이 추로 변하고요. 예, 축은 다시 써보면 예, 이렇게 하고 술에 거자가 들어가죠. 바퀴 이게 어떻게 보면 굴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축이죠. 이게 바퀴니까. 그래서 추축국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예, 자기들이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다. 이게 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예,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요 부분이 바로 지도리라고 하거든요. 지도리. 그래서 이 지도리를 중심축으로 해서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리가 이제 중심 혹은 센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센터. 예. 그리고 이 축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수레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예, 여기 말이 있겠죠. 말이 있고 요 바로 연결 짓는 요 부분, 요게 바로 이제 굴대라고 하는 거겠죠. 이 굴대를 축으로 해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심과 센터라고 하는 뜻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 전 세계의 중심 국가다. 상당히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한 그런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추측이 되는 그런 국가다라고 해서 추측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뭐 TV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관련 영상들을 이렇게 보는데 항상 보면 추측국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뭐 전혀 이제 그 추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궁금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추측국이라고 할 때 추측이 어떤 중심을 의미하고 이 세 개의 나라가 자기들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추측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수레의 요 굴대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해서 굴대 축자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자, 여기 보니까 대나무가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대나무죠. 대나무 죽자인데 그러니까 뭔가 대나무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의미를 먼저 볼게요. 플루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플루트니까 우리말로는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글자는 필이 적자입니다. 필이 적자. 근데 재밌는 게 이 현재 중국어에서는 뭐 T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옛날 그 고대 중국어 발음에서는 이 디에크라고 해서 여기가 받침이 살아있죠. 디에크 만약에 한글로 적는다고 했을 때, 근데 여기도 보면 우리도 필이적이라고 해서 여기 기역 받침이 있죠. 여기 K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발음이 고대 중국의 원 발음과 더욱 가깝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거는 수였지만 여기 보면 동서 축이었죠. 동서지간 할 때 축이었고, 여기도 보면 K가 있네요. 그렇죠. 받침이 있고, 이것도 보면 굴대 축 했잖아요. 축 때 여기도 중국 고대 발음에 K가 있어요. 다 받침이 있었고, 여기도 받침이 있다. 근데 여기는 축이 아니라 적이다. 근데 흥미로운 건 또 이 세 발음이 옛날에는 다 약간 비슷하긴 했네요. 근데 U가 있었지만 여기는 E가 있으니까 축과 적으로 약간 차이가, 지금 우리 한국 한자음 발음이 차이가 있는 거랑 비슷하게 이 당시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 대나무가 있어서 뭐다? 필이 적자다. 그래서 이 글자를 딱 봤을 때 제가 딱 떠올린 말은 우리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였겠죠. 삼국시대 신라에서 이 피리를 불면 그 세상이 다 평화로워진다 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파식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써보면 만 개의 그 다음에 어떤 파도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어떤 환란들이겠죠. 어떤 문제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이거는 식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바로 피리 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리를 부르면 만 개의 어떤 우환이나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는 뭐다? 피리다. 근데 실제로 이런 피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 동화 같은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이 만파식적에 바로 이 적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로 우리가 왜 그 빵빵하는 거를 경적이라고 하잖아요. 경적을 울린다라고 할 때 이 경적할 때도 바로 이 피리 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적이라고 하면 뭔가 그 경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앞차 뒤차가 부딪힐 수 있다, 뭔가 박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 경찰할 때 경자, 경고하다 할 때 경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피리, 지금은 피리가 아니지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를 경적, 뭔가 크락시온이라고도 하죠. 크락시온, 빵빵 하는 거요. 여기도 적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한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발음이 요랑 또 비슷하니까 발음이 적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 부분이 제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사거리에 어떤 발이 발바닥이 앞을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to go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적자도 바로 나아갈 적자. 나아갈 적자. 그래서 왜 그 문명이 진보한다라고 할 때 진짜 같은 경우도 여기 다른 예로 이렇게 세 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보한다고 할 때도 이 왼쪽 부분이 있죠. 이것도 나아갈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을 통해서 이 글자가 어떤 의미, 여기는 위에 있네요.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개수가 많기는 하지만 약간 그런 정도의 감각이 있으면 한자를 익힐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한자들을 따로따로 이제 주로 배우니까 그런 감각을 익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하나의 묶음이나 패밀리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시야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갈 적자고요. 근데 실제로 이 적자는 우리가 아까 뭐 추축이라던가 만파식적이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용례가 크게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미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llow a path라고 해서 path는 길이죠. 길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감. 그래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따라갈 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갈 적. 그 다음에 모델, 어떤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범, 격식. 그 다음에 practice virtue라고 해서 여기서는
보통 C로 많이 쓰죠. practice. 그래서 virtue는 바로 사람의 덕이죠. 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덕을 연습한다. 연습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적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 virtue, 덕 자체를 이 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bring forward니까 이게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요 왼쪽 부분을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말미암을 유자는 많이 했으니까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액체가 들어갔으니까 뭐다? 기름이다. 그렇죠? 발음은 유였죠. 요 액체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있죠. 그래서 뭔가 열매가 있네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겨울에 마시는 유자차 할 때 유자, 유 이렇게 되죠. 저도 지금 암기해서 하는 겁니다. 가능한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쥐 서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쥐랑 닮은 쪽제비네요. 그렇죠. 쪽제비. 그 다음에 발음이 뭐였죠? 유였겠죠. 그렇죠. 맞네요. 그 다음은 자 여기 실이 있어요. 그렇죠. 실이 있으니까 아까 명주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명주실. 여기는 유가 아니라 주가 되겠죠. 그렇죠. 주. 그 다음에 여기 이 공간, 집 혹은 공간이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바로 우주 할 때 주자. 그래서 지부, 집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인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유래한 사람이니까 그것은 자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손이라고 할 때도 발음이 주였죠. 주. 자손 주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요게 눈목자였죠. 기억해 보면 눈이고 여기에 어떤 투구. 예전에 송기정 선수가 그리스 그 투구를 받아왔죠. 그 베를린 올림픽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이어서 바로 뭐다? 투구이고 발음이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구 주. 자, 그 다음에는 자, 손 숫자가 있네요. 그래서 손으로 어떤 것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같은 것이 이렇게 아니면 어떤 액체를 뽑아낸다 그랬죠. 뽑아냄. 그래서 뽑을 추가 되는 거죠. 뽑을 추. 그 다음에는 여기 왼쪽에 옷 의자가 있네요. 그래서 소매였죠. 소매. 이번엔 추가 아니라 영수회담할 때 수였죠. 그래서 소매수. 그 다음에는 여자 여자가 있으니까 아까 기억에 형과 동생의 아내들 사이를 동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서. 여기선 발음이 여기 K가 있으니까 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서축.
거의 볼 일이 없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도 K가 있죠. 축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수레가 있으니까 수레 요 부분이죠. 수레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굴대. 그래서 굴대 축자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로 만든 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필이 축이 아니라 이때는 필이 적이 되는 거죠. 필이 적. 그 다음에는 여기 길이 있네요. 길에서 누군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아갈 적자가 됩니다. 다 한 번에 제가 마스터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한자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꼭 그렇게 할 분이 거의 없겠지만 이걸 만약에 따로따로 이제 외운다고 하면 이건 정말 뭐랄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거를 외우다가 지쳐가지고 아마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발음 기본이 되는 유, 주 이렇게 요거 발음이 되는 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왼쪽에 있는 요거를 이제 부수라고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렇게 한 큐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자를 학습하는데 뭔가 계속 쓰고 막 외우고 뭐 이런 방법도 좋긴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계통을 가지고 쭉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익히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전이 그런 학습에 도움을 주는데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되고 자료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상당히 길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은 글자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한자로 한자 수업 혹은 한자 강좌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